지금부터 그 개옥가든 창립부터 지금까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좀 말씀드려서 창업에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 군산 앞바다 그 야미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내 장식이라든지 이 인테리어 사업을 좀 그 하다가 나중에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동양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늦깎이로 이제 그 우석대학의 동양화과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편입을 해서 그때 그 아주 열심히 이 그림을 그렸고, 그림을 그릴 때는 전업 화가로 이제 진출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마지막에 그 사회에 나가기 직전에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림 그린 사람들 주변에 많은데 사실 그 안빈 낙도하다시피 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생각을 고쳐먹고 이제 수협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협에서 약 한 8년 4개월 정도 이 근무를 하면서 수산업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고, 그리고 그 이제 태생이 섬 출신이기 때문에 수산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접했던 것이라서 상당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협에 가보니까 또 다른 이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같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종 공동어장이라고 해서 뭐 소라든지 아니면 꽃게라든지 또 그 주변에서 이제 그물을 쳐서 이렇게 잡는 것들을 지도하는 그 지도 계장을 끝으로 해서 제가 그 수협을 그만뒀는데, 수협을 그만두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리고 그 월급이 아주 좋은데도 왜 수협을 그만뒀냐면, 제가 수협에 있으면 직원으로 그냥 늙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내 나름대로 좀 날개를 펴야겠다 해서 그 약 보너스가 한 1000% 정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제가 그 1990년 12월 13일 날 수협에 사표를 냈습니다. 제 꿈은 뭐였냐면 수산물 중에서 앞으로 그 뭐 축산물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하지만 미래의 그 보고는, 식량의 보고는 수산업에 있다는 그런 그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종족 번식이 가능하고 고갈이 안 되는 그 수산 어종을 찾다 보니까 알을 많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그 수산물이 있습니다. 특히 조기라든지 명태라든지. 그런데 그 중에서 어렸을 때 작았을 때 약 130만 마리, 커서 한 450만 마리의 그 알을 품는 어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꽃게입니다. 꽃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수협을 그만두기 전에 연구를 좀 그 수산연구소 직원들하고 같이 연구도 좀 하고, 꽃게 생태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고, 그래서 그 생태나 이 기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협을 그만두고 식당을 차렸는데,
그 식당이 바로 이제 계곡가든이죠. 계곡가든을 개정에다가 이제 형님이 언론사에 있었는데 퇴직하고 그 글이나 쓴다고 하고 그 사놓은 땅이 있어서 그 땅을 형님한테 빌려서 계곡가든을 창립을 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소갈비, 돼지갈비가 그 당시에 그 일반적인 어떤 식당의 품목이었습니다. 저는 갈비를 팔더라도 그냥 갈비를 팔아서는 안 되겠다. 특히 양념갈비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는 생갈비를 하되 생갈비를 찍어 먹는 소스를 와사비, 뭐 고추냉이라고 하잖아요. 와사비를 넣고 야채를 갈아서 거기다 넣고 다른 뭐 마요네즈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소스를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갈비가 아니라 야채 생갈비라고 해서 팔아봤더니 손님들이 하여튼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오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돼지갈비, 소갈비를 팔면서 꽃게를 사이드 반찬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그 당시에 그 사이드 반찬으로 내놓을 정도의 꽃게장을 취급하는 데는 다른 업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장게장을 담아서 이 꽃게장 드시는 분에 한해서는 서비스로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 맛보지 못했던 간장게장을 맛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나중에는 간장게장을 먹기 위해서 이제 이 생갈비를 시키는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내다 보니까 꽃게가 자꾸 이렇게 고갈이 되고 또 비싸지니까 이 꽃게장을 간장게장을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꽃게값이 비싸졌습니다. 그렇지만 고객과의 그 신뢰를 갖기 위해서 꽃게값이 아무리 비싸도 간장게장은 서비스로 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마리가 생갈비의 가격하고 거의 비슷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비싸지더라도 간장게장을 끊임없이 내놓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차라리 그럼 간장게장을 주품목으로 하고 이 돼지갈비나 소갈비는 조금씩 이렇게 맛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저한테 조언도 있었고, 그래서 간장게장으로 이제 그때 한 3년 하고 바로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계곡가든의 간장게장 전국적인 메카가 되는 첫 단추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꽃게장을 상품으로 이렇게 내놨었죠. 근데 그때 보니까 기존의 간장게장은 냉장고가 없을 때 담았었기 때문에 간장게장이 굉장히 짰었고 색깔도 이렇게 굉장히 색상이 그냥 검은 색깔이 돌고 그리고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옛날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현대인하고 입맛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간장게장을 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동의보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냉장고에 넣어도 이렇게 간장게장은
변질이 오기 때문에 변질이 안 오게 하는 방법을 찾자 해서 일단 미생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항균 효과가 있는 자연 재료를 찾았고, 그리고 방부 효과가 있는 것도 그냥 그 방부제 넣으면 뭐 되겠지만 그렇게 넣어서 그 식품을 만들게 되면 저 자신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자연 재료에서 방부 효과가 나는 것을 찾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방부 효과가 있는 것은 당귀였습니다. 당귀가 상당히 그 방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낮아도 또 걔가 조금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물러지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동안에 그 전통적으로 담아왔던 마늘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으면 마늘 같은 경우는 항균 효과가 있어서 미생물이 발생하면 이제 사멸을 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마늘을 많이 넣고, 거기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찾은 것은 고추씨였습니다. 고추씨는 이제 기름으로 짜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고추씨를 반량을 이 간장을 이렇게 달일 때 같이 넣고 이렇게 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나라 그 간장으로 이렇게 간장게장을 담다 보면은 굉장히 꼼꼼한 냄새가 나거든요. 매주 말하면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간장에서.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꼼꼼한 매주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이 키포인트가 있다 싶어서 그걸 여러 가지 이렇게 자연 재료를 넣으면서 특히 정향이라고 있습니다. 한방 재료에서는 이 정향의 역할은 약이 쓰잖아요. 썼을 때 그 정향을 넣어서 박하 향이 나게끔 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한방 재료 식품에서는 이제 자연 재료라고 합니다. 자연 재료를 넣다 보니까 이 재료와 재료의 이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약방의 감초란 말 들어보셨죠? 그 약방의 감초, 그 약방의 감초를 적당량을 넣게 되면 재료와 재료를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저장성과 또 그 맛의 향을 발휘할 수 있는 간장게장을 만들게 됐죠. 거기도 이제 소스까지도 만들어서 그걸 우리나라 최초로 특허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도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을 만들더라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접근한 결과 이 소스나 아니면 간장게장을 만들게 됐고, 특히 우리 이제 간장게장의 특징은 가정집에서 많이들 담아서 이렇게 어머니표로 이렇게 간장게장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집에서 담은 간장게장이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또 꽃게가 잡히는 지역이 이 남해안 일부하고 서해에서만 잡히는데, 대개 자기 지역에서 잡히는 꽃게가 최고 좋다고 그럽니다. 고흥에 가면 고흥 꽃게가 최고 좋다. 군산에 오면 군산 꽃게, 또 대천에 가면 대천 꽃게, 또 저 서산이나 당진 가면 자기네 꽃게가 최고 좋답니다. 특히 꽃게의 집산지는 백령도, 연평도가 있는 옹진 지역입니다. 인천 앞바다. 그래, 인천에 가면 인천 고기가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꽃게 생태를 제가 이제 잘 알잖아요. 그럼 생태를 알아보니까 강줄기가 있는 하구 지역에 이
꽃게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꽃게는 약 5리를 이렇게 갑니다. 그 마지막 그 수영하는 발이 있어요. 그 마지막 발로 수영을 하는데 아주 빨리 갑니다. 그리고 그 꽃게는 야행성입니다. 주간에는 볼 속에 들어가 있다가 야간에만 먹이 사냥도 하고 그 이동도 합니다. 그리고 꽃게가 그 가장 이제 여름에 몰리는 지역은 저 바레마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으로 말하면 단동 지역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그 수온이 올라가니까 수온이 좀 낮은 쪽은 저쪽 그 위쪽으로 가면 수온이 좀 낮으니까 단동지에서 있다가 겨울에는 다시 내려오면서 중간중간에서 잡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겨울에는 제주 산원방 한 150마일 지점 동제나해 남제나해 쪽에서 겨울을 낳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수온이 10도 정도 되면 다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꽃게의 특징을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꽃게는 등딱지 보면 그 검은 막이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그 검은 막이 이제 키틴 젤이라고 해서 키토산 원료가 되고 그 안에 있는 노란 장 있잖아요. 노란 것들은 모두가 다 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알이 아니에요. 생식소입니다. 장의 일종이죠. 생식소가 있어야만이 알을 품게 되고 알을 품는 그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꽃게는 이제 그 생식소가 있는 걸로 담아야만이 단맛이 납니다. 그게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맛이 나는데 상하기도 빨리 상하죠. 단백질이라서. 그러니까 상온에 노출되면 절대 안 됩니다. 냉장고에 간장게장을 담아서 넣어놓으면 약 한 10일이 지나면 바로 붉게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이게 부패가 되는 것이죠. 그게 부패가 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먹는데 부패와 발효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부패 직전에 먹어야 가장 맛있다고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발효라기보다는 숙성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꽃게를 김장을 하고 김치 속에다가 꽃게를 잘라서 넣으면 이제 김치 사는 석회질을 녹이거든요. 녹이느라고 이제 그 김치가 천천히 이렇게 쉬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김치 이제 주부가 되시면 나중에 꽃게로 이렇게 실험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꽃게의 생태와 그다음에 꽃게 육질에 대한 연구 그리고 요리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양념게장은 지금 가정집에서는 대개 김치 속을 만들어서 양념게장에 이렇게 가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양념게장이 빨리 상합니다. 그리고 암깨로 자꾸 양념게장을 담는데 양념게장은 암깨로 담으면 손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알이 단백질이고 그 단백질은 온도가 조금만 높아도 바로 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념게장은 숫깨로 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제가 규격이 아닌 규격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개업가들을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전통 향토 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수산물은 수산물 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수산물 관리원에서 햇섭 인정을 받으려고 보니까 거기서 아주 정밀하게 검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전통식품 지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신청서를 냈더니
그 수산물 관리원에서 햇섭보다도 더 그 철저하게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또 그 시설에 대해서 거기서 평가를 한 후에 이제 그 전통식품 지정을 이제 받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첫째는 이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업가든 열고 보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서 우리는 쉬고 싶은데 왜 영업을 안 하느냐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쉬다가 토요일은 영업을 하는 걸로 했죠.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많이 서울이나 대전이나 아니면 뭐 저 광주나 큰 도시에서 또 저 경상도 쪽에서 와가지고 왜 영업을 안 하느냐고, 일요일 날도 좀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처하고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차라리 우리는 1년 내내 하루도 안 쉬는 음식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약 30년 가까이를 하루도 안 쉬는 개업가든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아내는 자기 오빠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영업을 하고 결혼식장에 나간다 하니까 오빠가 12시에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가 5시로 늦추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수협을 다녔고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저 자신도 개업가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희 아내가 뭐 발을 맞춰준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는 지금 약 30여 년간을 하루도 안 쉬고 이 카운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명절 때나 뭐 연휴가 되면 외지에 나갔던 우리 고향 사람들이 사람들 부탁을 받고 꽃게를 사러 왔다. 그래서 이제 포장을 해갑니다. 자기들이 먹고. 근데 그래서 포장해 가는 것은 이건 제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점에서 싸주는 뭐 김밥이나 이런 것하고는 즉석 제조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꽃게장 제조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개업가든 옆에 자회사로 이렇게 꽃게장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개업가든은 9월 달까지 지금 한 달에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포장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식당을 창업하려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외식산업을 창업을 한다고 하실 경우에는 저는 식사만 이렇게 제공을 해서는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식사가 포장 판매, 그러니까 포장 판매가 약 3분의 1 정도는 매출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운영을 할 때는 꼭 테이크아웃을 같이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조를 않더라도 좀 저렴하게 공장들로부터 조달을 받아서 같이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자기가 제조를 하는 공장을 만든다든지. 근데 제조하는 공장을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OEM으로 이렇게
좀 조달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지금 계곡가드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한 이제 10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몰려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그 외지에서 이렇게 몰려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입소문 마케팅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은 입소문으로 이렇게 그 전달을 하는 것은 매스미디어로 전달을 하는 것에 약 1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과 입을 통해서, 그리고 이 꽃게장을 사가지고 가서 친척들한테 준다든지 지인들한테 주면 그분들이 다시 신청을 하고, 그래서 저희 그 고객들은 약 우리 이 데이터에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30년 동안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보면 한 1000명 정도가 새로운 그 고객이 창출이 되고, 또 기존의 고객들한테는 우리가 따로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특히 그 계곡가든에 들어오시면 일단은 이제 자기 그 명함이나 연락처를 주고 가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선물을 우리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양이 한 달 정도 모으면 약 한 200~300명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각종 동영상이 있는데, 특히 요즘은 유튜브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찍어서 지금 널리 이렇게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신문이나 방송에 광고를 별로 안 씁니다. 광고 대신에 기자가 직접 와서 우리를 취재하도록 이렇게 해서, 취재 내용이 영상이나 이 신문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건 진실성을 이렇게 담보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 계곡가든을 좀 홍보해주는 영상들을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꽃게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덕분에 꽃게장으로 연간 80억 매출을 올리고 있는 김철호 장인. 덕분에 2007년에는 꽃게장 신지식인과 명인에도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는데요. 하지만 그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저는 군산을 꽃게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굴비하면 영광이라고 하듯이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꽃게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꽃게장 하면 이제 군산 꽃게장의 규격도 표준화 작업을 하는데 저희 꽃게장 공장이 그 역할을 다 했고, 그래서 군산이 꽃게장의 실질적인 발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게장 공장이 벌써 군산에 한 7군데가 되거든요. 그리고 식당들도 약 한 50여 군데가 꽃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상지의 꽃게장을 군산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서 특선물화하고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군산에 꽃게장을 먹으러 오는 그런 효과를 갖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제를
군산시에서 이렇게 그 자금을 들여서 특허청에 지금 출원을 했다고 봅니다. 그 표시자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꽃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크가 나왔고 지적 표시자가 그 특허청으로부터 전달이 되면 특산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목표가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꿈은 언제든지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고 제 꿈을 이루어왔는데 이제는 중국의 그 상위 이 꽃게장을 먹을 수 있는 한 1억 명 되는 그 인구들한테 꽃게장을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제 꿈입니다. 실험 모델로 제가 미국을 생각하고 작년에는 LA에 한인 축제장에 가서 실제 꽃게장을 팔아봤습니다. 우리 교포도 많이 왔지만은 현지민들도 와서 꽃게장을 먹는 걸 보고 가능성을 거기서 봤습니다. 특히 그 인도 사람들도 와서 너무 맛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교포들이나 그 현지민들,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그 동남아 여러 나라에 이 꽃게장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광고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신문에도 보면 저는 이제 광고를 거의 안 내는데 취재 기사로 해서 나올 경우에 많은 손님들이 그걸 뜯어가지고 갖고 와서 직접 그 신문하고 대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재료 선별에서부터 밑반찬이라든지, 근데 그 꽃게장이 반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그 특성이 전라도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상다리가 부러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서울서 올 때부터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고객들의 그 니즈를 해결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항상 밑반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밑반찬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밑반찬에 신경을 안 쓰면 절대 안 되죠. 꽃게장이 있다고 해서 밥을 먹는 이제 밥도둑 겸 반찬인데도 불구하고 반찬을 한 15가지를 항상 내놓게 됩니다. 이것은 개업과정이 지금 약 30여 년간을 이어오는 어떤 바로미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제가 이제 이 꽃게장을 하다 보니까 석사를 했고 박사를 하는 동안 많은 것을 체득을 했고, 그리고 각 대학에 이제 지방 서울에서 최고 경작 과정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전북대학교까지 약 15군데를 다니면서 저는 광고를 내 몸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 아까 입소문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입으로 전달을 했고 맛으로 그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내 대신 많은 사람들한테 대신 이렇게 홍보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15군데 다니면서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은 시간도 많이 들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업인들하고 같이 시간이 날 때마다 외국을 돌았습니다. 제가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 아시아 이렇게 돈 나라 수만 해도 한 45개국이 됩니다. 그 나라들이 무엇을 어떻게 인기 있는 식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식품을 만드는지 그거 보러 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프 치고 뭐 할 때 저는 시장에 가서 그 나라의 특성들을 보고, 특히
중국에 가면 뭐 골프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상해로 가면 상해 옆에 그 군산하고 비슷한 군산이라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가서 여기는 무엇을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먹고 사는지, 그리고 중국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좀 저 나름대로 이렇게 간파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그 식도락가들이 다니는 맛집, 그리고 그 특별한 자기 지역에서만 나는 그 특산물로 음식을 하는 그런 음식점을 수없이 돌면서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이제 제 전공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한 내용이 바로 개국가들의 어떤 그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도 이제 그 유명한 기자인데, 기자가 저한테 전국의 그 맛집을 한번 돌자. 뭐 지금 허영만 씨 그 만화가가 지금 맛집을 돌고 있는데, 우리는 식품을 전공한 사람이고 식품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맛집을 돌자 하고 지금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간장게장을 산업화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장게장을 하기 전에는 이 꽃게가 탕이나 아니면 그 가정식 간장게장이나 아니면 찜이나 이런 정도로 쓰였는데, 이걸 제가 그 최초의 공장을 만들었고, 뭐 전례가 없는 공장입니다. 근데 그 프로세스를 제가 짜가지고 공장을 만들었고, 그 공장을 만드니까 이제 그 옛날에 그 3구 쇼핑이라고 있었습니다. 3구 홈쇼핑에서 방송을 하자고 해서 첫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약 50분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때 약 한 25년 전에 1억 5천만 원 값이 나왔습니다. 1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매출이 연간 10억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1억 5천이 나가니까 그 방송할 때는 김성민 씨하고 같이 했거든요. 열심히 하고 이제 그 남은 것은 다 그 홈쇼핑 직원들한테 맛보라고 주고, 그리고서 이제 김포공항을 딱 갔었거든요. 김포공항에서 딱 이렇게 그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그 계단에서 서 있는데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인지 하고 이렇게 꼬집어 봤거든요. 이게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자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내가 소음놈이 태어나서 돈벼락을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는 정말로 꿈인지 생시인지, 그리고 이제 그 나락 같은 그 기분으로 그때 그 김포공항에서 군산까지 비행기가 있어서 그때 바로 내려와서 이제 제가 담아놓은 거보다도 더 나갔기 때문에 빨리 담아서, 그때는 그 홈쇼핑의 그 규정이 일주일 내로 보내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발효를 잘 시켜가지고 보내줬죠. 그 다음에 또 방송을 하니까 그때는 2억 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그 홈쇼핑에서 우리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그 GS 홈쇼핑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GS 홈쇼핑에 가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으로 꽃게장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국민의 식품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GS 홈쇼핑에서 최우수 식품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제가 연말에는 그 GS 홈쇼핑 그 사장님하고 같이
그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그때 그 와인을 이렇게 들고서 건배제의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결국은 성공의 그 지름길로 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꽃게장을 담아서 가정에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만 했다면, 또 그 식당에서 그냥 팔기만 했다면, 이게 그 꽃게장, 그리고 간장게장의 국가 그 규격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규격, 표준 규격을 만드는데 제가 참여를 해서 규격을 만들게 됐고, 간장게장 규격을 만들고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 표준화가 되고, 또 그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꽃게장 제조 공장들이 이제 여기저기 그 서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그 제가 홈쇼핑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또 국민의 그 식탁에 올라가는 그 국민 꽃게장이 된 것은 처음부터 꽃게를 원재료를 제대로 골랐고, 그것을 국산만을 제가 고집을 했고, 그리고 그 원가가 이제 계속 올라갔거든요. 처음에 제가 한 1kg에 새 4마리짜리 250g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8,000원에 샀던 것이 지금은 약 5만 원 갑니다. 근데 그 가격이 5만 원 가더라도 저는 간장게장을 제 생명 다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그 2세들도 지금 제 딸은 전북대학교 그 식품공학과를 나왔는데 꼭 이제 간장게장의 그 미생물 변화 추이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도 쓰고 지금 우리 회사 이제 그 전무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기업이라고 하는 거, 또 그 자영업이든 이것이 뭐 법인체건 간에 기업은 생명력이 뭐냐? 이게 오래 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반짝 일어났다가 많은 돈을 벌고 그냥 또 바로 없어지면 그 기업은 탄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업관을 갖게 됐는데, 이 기업은 제가 창업을 했지만 이 기업이 3대, 4대 갈 수 있도록, 대개 뭐 굴제 기업들이 2대 못 간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정말 지금으로부터 한 70년간 더 연결이 돼서 최소한 100년 이상은 가는 기업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기업은 생물인데 그 생물의 최대 가치는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오래 살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그 건강하게 하는 비결, 첫째는 기업에서의 이 건강성은 현금입니다. 현금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기업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이 생물이 피가 잘 돌려면 첫째 무엇이 필요하냐면 적재적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못 쓰면 결국 기업은 오래 가지를 못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업관입니다. 그래서 이 개국가드는 처음에는 제가 그 인척들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30년 동안 오다 보니까 내 몸이나 그 인척들의 몸이나 한 몸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퇴직을 시켜야 할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물갈이를 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야 기업이 좀 더 이제 그 100년 되는 기업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친인척은 기업을 시작할 때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마음대로 또 그 직원들의 그 의견을 청취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친척들은 돈을 벌어서 주는 것이 낫지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것은 기업의 가장 골치 아픈 골칫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창업을 하게 되면 외부적 요인과 그 내부적 요인이 중요한 문제가 돼서 흥하거나 망하거나를 결정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그 아리랑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방영이 되잖아요. And it's time to take a peek at the secrets behind the success stories of some of the strong SMEs here in the country. And today's item, it just has to come with some warm rice. Some rice. Yeah. Okay, so we're going to get some meal before we enjoy the 팥빙수, right? So first things first, we are going to talk about 간장게장 with our Jessie Day. Good morning. Yes, good morning. 간장게장 is known as the rice thief. Do you guys know why? Of course. It's so good. It's so good. And you have to have that rice with it. I mean, it's salty, but at the same time, just so yummy and Savory. scrumptious. Yeah, and it synergizes with the rice so well. It's a really popular Korean traditional dish, but it's becoming very popular with tourists, particularly Chinese and Japanese tourists. And one restaurant in particular is leading the way, turning a traditional Korean dish into an international sensation. So let's find out how they did it on this week's edition of Strike Gold. Gunsan, Jeonlabuk-do Province, the famous Ganjangaejang restaurant, Gaegok Garden, is located in the outskirts of the city. Its location may be remote, but that hasn't stopped people coming from all over the country to fill up the restaurant. And as you can see, a line forming outside. It's very popular. Wow. Yeah. I came from Daejeon because the 간장게장 here is so famous. The 400-odd seats in the restaurant are always full. 400, that's a lot. And after much anticipation, the ganjangaejang finally arrived Ooh la at la. the table. Ooh la. Take a look at that. I'm not even listening to Jessie anymore. The firm flesh and the delicious roe, together with the soy sauce marinade, is supposed to taste unbelievably good. And for those who've tried it before, you know that to be true. It is tasty. Now, it is raw, but it is fermented at the same time. That's so right. It's good. It's perfect. Right, no good to worries go. Yeah. about it going bad. Now, the restaurant opened 25 years ago, but at first, ganjangaejang was not their signature menu. Spectacular. I initially ran a galbi restaurant and served 간장게장 as a side dish. That's But it interesting. became so popular and people said they'd come to the restaurant more for the 간장게장 than for the galbi. I guess his kalbi wasn't that good. After having their ganjangaejang Well, recipe ganjangaejang took patented off, so. in 2002, Gaegok Garden became the first gaejang restaurant in the country to establish a manufacturing plant to mass-produce ganjangaejang. Now they're an SME that represents the region. Wow. And a lot of crab there, thanks to the high demand. Gaegok Garden uses about 1 ton of blue crabs each day on average. Only the best in-quality blue crabs are selected after thorough inspections during peak season and quick frozen for storage. The crabs are thawed just before they are cooked. Gaegok Garden says the most important part of handling crabs are the selection of high-quality crabs and their storage. We only use the blue crabs in season, caught at the west coast. It's superb quality with its firm flesh and abundance of roe. And
And another important secret to their success lies in the soy sauce marinade. Giggle Garden sauce is known for being quite unique compared to other 간장게장 sauces. And it does look absolutely delicious there as well. The soy sauce in the gaejang here is not salty at all. You could drink it like a beverage. 그게 외부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 홍보가 돼서 지난 그 몇 년 동안 LA에서 그 한인 축제가 있습니다. 한국 음식 박람회에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가면 다른 음식이나 그 식품들은 대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일찍 오지 않으면 LA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다 동나버리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런 그 방송들을 많이 그 유치를 해서 홍보 겸 이렇게 그 방영을 좀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고. 그리고 그 내부적인 그 요인으로 성공 요인은 뭐냐면 특히 내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손님이 그 오는 대로 뭐라면 잘 받아가지고 내 용돈이나 벌어야겠다. 그런 분들은 주차장도 좀 적게 하고 방도 좀 적게 하고 주방도 좀 적게 해서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와 반대로 내가 이것을 정말 기업으로 키우고 싶다. 그리고 그 많은 돈도 좀 벌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첫째는 주차장 크기만큼 손님은 오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이 적으면 절대 올 수가 없잖아요. 특히 주차장을 크게 하고 그 다음 그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내부 공간도 그만큼 시설을 해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그 오신 고객들을 다 감당을 하려면 주방 또한 뭐 20평, 30평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주방도 약 뭐 크게는 한 100평 정도로 해서 주차장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장 공간만 한 2,500평 되거든요. 2,500평에 받는 내부 시설 약 400명 정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놨고 주방도 약 한 100평 정도 넓게 해서 주방에서 나갈 수가 있어야만이 고객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주방도 한 군데서 나가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두 군데서 나가게 해야 되느냐 또 그 잔반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만이 많은 손님들이 정말 기업화가 돼서 많이 몰려들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휴게소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휴게소는 뭐 거창하게 반찬을 내주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많이 오는 손님들을 그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주방 시설 그리고 그 인원 또 그 시스템 그런 거 요즘은 무인 그 주문기를 거의 다 설치를 했던데 그것은 이제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던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그것은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무인 그 주문기를 설치하는 것은 바로 고객을 떨치는 지름길이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365일 하루도 쉬지 않는 식당으로 이렇게 그 자리매김을 하는 데는 게릴라 전법을 많이 썼습니다. 이 뭐냐면 연휴가 시작되는 그 전날에 이미 현수막을 다 시설을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야지만이 고객들의 손님 이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이렇게 그 고속도로나 아니면 다른
길을 통해서 올 때 이미 개혁가들은 지금 쉬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망하지 않는 그 요인을 분석을 해보면 첫째는 화장실이 커야 됩니다. 그 화장실이 깨끗하고 크지 않으면 손님들은 한 번 먹고 그냥 가버립니다. 다시는 찾지 않는 집이 되죠. 그리고 저희는 화장실에 이미 여러 명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휴지로 이렇게 손을 닦던 것을 에어로 닦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특히 게장은 이렇게 먹고 나면 짭짤하기 때문에 입안이 좀 텁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것이 뭐냐면 칫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무리로 칫솔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카운터 앞에 그 공간을 약 한 100평 정도를 이렇게 잡아서 신발장을 다 비치를 해놨는데, 그 신발장도 일반 구두나 일반 신발을 이렇게 놓는데 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이제 여성분들은 이 부츠를 많이 신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츠를 신발장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츠 신발장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놓을 수 있도록 했고, 또 명품을 신고 오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명품 신발장을 따로 만들어서 그 명품은 카운터에서 항상 지켜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또 몸이 불편한 어른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신발을 벗을 때 의자를 하나 놨더니 그 의자에 딱 앉아서 이렇게 벗거든요. 그런 작은 배려가 고객님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되겠죠. 이 이외에도 저는 이 식당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은 요즘은 말이에요. 저희가 전부 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전부 탁자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고객들의 니즈를 해결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바닥에 앉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절대 이 고객님들한테 음료수를 제공을 하는데 값싼 것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공짜로 드리는 고객 접대 음식은 돈 받는 음식보다도 더 좋은 걸로 드려야 고객들이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식도 좀 수정과라든지 아니면 커피라든지 골라서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이제 여러 식당에 가보면 참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특히 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저희 업소에서는 신발을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신발장 앞에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저는 반대로 차별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발은 저희가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세요. 이렇게 붙여놨죠. 신발 만약에 다른 분들이 신고 가면 우리가 100% 해결을 합니다. 특히 CCTV가 있기 때문에 누가 언제 밥을 먹고 신발을 신고 갔는지 알아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신발을 찾아드리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늘날 식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공간에서는 꼭 우리가 그 해결을 이렇게 해드려야 할 그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말씀드리면 이 원재료 그 구입하는 것은 이제 고정 그 거래처를 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꽃게는 예를 들어서 이쪽 그 대천 앞바다나 아니면 뭐 그 이 고흥 정도, 고흥이나 진도에서 잡히는 꽃게는 항상 뻘바탕에서 잡기 때문에 이 꽃게 속에 이렇게 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고객님들은 이제 그 바다에서 잡았으니까 뻘이 당연히 이 배딱지 안쪽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이물질로 알고 이제 그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그 간장이다 이렇게 그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면 되는 것인데도 다시 새로운 것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고지를 해놓으면 그런 일들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꽃게는 잡는 어구 방법에 따라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기름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소독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그 기름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바다에 기름이 떠 있을 때 그물이 올라오면서 기름이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척을 해도 잘 안 씻겨지기 때문에 소독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소독 냄새가 고객으로부터는 그 소독 냄새 나는 어떤 그 화학 물질을 넣은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무실에 그 SNS 전문적으로 홈페이지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 SNS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부터 댓글이 안 좋은 것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선풀로 해서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계곡가든을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를 느꼈던 것은 이 꽃게가 자꾸 이렇게 원가가 올라가니까 제가 프랜차이즈로 약 110군데가 전국적으로 개설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원가가 상승하면 계약된 금액대로 이렇게 납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이 있다가 이 원가 상승에 따른 이 압박으로 인해서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이제 110군데를 해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업가든 분점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이런 어려움을 적절하게 이렇게 해결해주기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시골에서는 참 거기에 접근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걸 포기를 하고 지금은 내가 쓸 수 있는 꽃게를 꽃게는 가을하고 봄하고 이제 두 철 지금 생산이 되거든요. 근데 가을에 생산되는 것은 봄 것보다는 좀 못합니다. 왜냐하면 봄에는 4월이나 5월 되면 꽃게가 산란을 하게 됩니다. 산란 직전에 꽃게를 잡아야만이 이 장이 노란 장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월 꽃게, 봄 꽃게는
벚꽃이 이렇게 그 꽃이 활짝 피면 그때가 절정이거든요. 그때 대량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 꽃게는 약 11월부터 1월 사이에 구매를 해야 되는데 가을 꽃게는 봄 꽃보다 훨씬 그 맛이 덜합니다. 그래서 봄 꽃게를 좀 많이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사업은 뭐 자금이 묶여 있으면 정말 그 사업 운영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지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에 돈 많은 분들은 당신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은행 이자만 주고 돈을 좀 갖다 써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웃을 수가 있고 지금 이 가든이 아니라 이제 식당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식당에 그 종사하는 직원들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의 그 한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명절 같은 때는 근무를 안 씁니다. 그렇지만 한족들은 우리 그 한국말도 잘 쓰기 때문에 명절 때 근무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365일을 문을 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내부적인 그 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이 고객들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동반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다른 식당들 보면 뭐 놀이터가 있고 또 그 부모들은 그 놀이터가 있으니까 애들은 놀이터 가서 놀고 부모들은 맛있게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학교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식사할 때는 어린아이들을 그 동반해서 식당에 갔을 때 절대 놀이터에 보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커서 부모들 식사할 때는 우리는 놀이터에서 빨리 먹고 놀이터 가서 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국제적인 신사나 숙녀를 만들 수 없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절대 식당에 놀이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공간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그 식사하고 나가서 놀을 때는 우리 그 꽃게 홍보관이 있는데 그 홍보관에 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수산물을 그 색깔을 칠해서 제출을 하면 상품도 보내주고 또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략을 썼던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 정상적으로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놀이터를 만들어 놓거나 밖에 나가서 놀게 하는 것은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뜨거운 된장국을 종업원이 갖고 가는데 어린애가 복도에서 뛰어가다가 그 된장국을 엎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도 상해를 입었지만 그 어린애도 머리부터 이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고객한테 고객의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부모한테 책임져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또 고객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조용히 한쪽에 가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저는 뭐 정책이라면 정책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식당은 말이에요.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하는 것들이 저는 차별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차별화를 잘 모르고 남하고 달라게 하면 말하면 하향 조정이 돼서 차별화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차별화에 대해서 그 규정을 어떻게 했냐면 첫째는 그것이 물건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그 어떤 서비스가 됐든 이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일단은 고객들로부터 이 주목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야만이 차별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예의적이어야 합니다. 고객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그 서비스를 어떻게든지 해드려서 그야말로 예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차별화의 두 번째 속성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노베이션을 해야 됩니다. 혁신을 해야 돼요. 식당이라고 해서 혁신 못할 거 없거든요. 여러 가지로 혁신을 안 하면 계란 속에 이 병아리가 말이에요. 계란 속에서 그 병아리로 이렇게 그 변신을 했어도 계란 딱지를 깨고 나와야지 깨지지 않고 그 속에 있으면 결국은 알로 죽는단 말이에요. 깨고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아갈 것을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렇듯이 이노베이션을 하지 않으면 식당은 그대로 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목받을 만한 어떤 가치하고 예외적인 어떤 서비스나 어떤 고객에게 제공할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새롭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노베이션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고객을 위해서 했던 것이니까 그것이 흥미진진하게 고객에게 다가와야 차별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꽃게를 만들면서 많은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무거운 것을 이렇게 들거나 또 씻는 과정에서 그물이 많이 꽃게 지금 걸려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꽃게 값이 그물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물을 그냥 찢어서 이렇게 바다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물이 이제 꽃게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물은 이물질입니다.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제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도 침침해지고 직원들 허리도 이렇게 삐끗하면 아프고 여러 가지 직원들한테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어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돈을 버는 것보다도 직원들하고 얼마나 즐겁게 이렇게 기업 활동을 하느냐 또 식당을 운영하느냐 여기다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직원들 집에까지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는다든지 또 회사에서 일하다가 상해를 입는다든지 이랬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직원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월급 때 되면 직원들한테 이제 그 월급을 많이 팔았든 안 팔았든 많이 제공을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직원들이 상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직이고 직원들이 상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식당에 이렇게 출근할 때는 제가 요즘 그 코로나 시대라서 기구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그 직원들 이 코로나 뭐 여지가 있는지 이렇게 그 열을 이렇게 재는 것도 철저하게 하고 있고, 특히 그 고객들이 지금 들어오는데 누구보다도 굉장히 그 빨리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그 자동 체열기를 입구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 혼자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죠. 그래서 그 우리 식당에 들어오는 고객들은 식당 안에서 이렇게 그 재는 것은 소용이 없다. 밖에서 잴 수 있도록 하는데 직접 그 체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자동 기계를 설치하자. 그래서 이제 거금을 들여서 자동 기계를 설치해서 행정기관에서 하라고 하기 이전에 미리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집 왔다 가신 분들은 코로나하고 전혀 그 상관이 없도록 이렇게 해놨고, 이것이 고객을 위한 일도 되지만은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복지적 차원에서 조치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나름대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받을 돈은 빨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업이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줄 돈은 천천히 줘야 된다는 이 사실을 제 말을 듣고서 야, 너는 받을 건 빨리 받는데 왜 천천히 주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천천히 원재료나 그 부대료 값을 천천히 주어도 될 정도로 실리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원재료는 비싸기 때문에 항상 이제 돈을 안 가지고 이렇게 그 살려면 힘들죠. 그렇지만은 돈 없이도 원재료를 몇억 원어치 좀 달라고 할 때 그 거래처가 웃으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이로 실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식당업이 길게 존속될 수가 없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식당 경영의 그 노하우 중에서 또 하나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식당을 하는 분들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면 이거 실내장식 하다 보니까 이거 그 추가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무슨 돈을 또 들이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식당에서는 특별히 뭘 한 가지를 만들면 10년, 20년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간판입니다. 간판은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처음부터 좀 아주 선명하고 이게 보기에 선명하고 멋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판에 돈을 적게 들이면 들인 만큼 간판은 이제 고객들로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간판은 일단 인테리어 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에 못지않게 간판 같은 것은 많이 들여야 되고, 특히 또 메뉴판이 있습니다. 그 메뉴판은 이 식당이 존속하는 한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메뉴판은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된다. 특히 음식 사진을 이렇게 찍는다든지 할 때는 전가를 통해서 이렇게 그 사진을 찍어서 메뉴판을 만들어야지 뭐 그 글로만 써놓고 이렇게 그 메뉴판이라고 해서 갖다 주면 고객들로부터 아, 이 식당 별볼일 없구나 이런 느낌을 준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메뉴판 같은 것은 좀 그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어느 식당에 가보면 그릇들이 요즘 그 멜라닌이라고 해서 그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이죠. 그 플라스틱을 그 사기 그릇처럼 이렇게 그 겉으로만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사기 그릇에다 그 음식을 담아서 나갈 경우에는 고객들로부터 값싼 식당이구나 하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물론 가격이 그 적정해야만 되지만 이 가격을 결정할 때 이 그 식당 주인들은 대부분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특히 뭐 옆에 식당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유사한 식당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5가지 그 원칙에 의해서 이 가격을 정해야 됩니다. 제가 그 꽃게 장사를 하기 때문에 꽃게에 대해서 얼마나 그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 꽃게장 전문점인지를 볼 수 있도록 제가 그 꽃게를 그 연구한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게는 주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발을 어떻게 자를지 몰라서 그 발에 대해서 잘 먹지를 못하는데 제가 쉽게 꽃게 다루는 방법을 여기서 시연을 해보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그 계곡가든 꽃게장을 많이 그 이용을 해주신 고객님도 그렇고 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꽃게를 어떻게 자르는 것인지 이것을 좀 시연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꽃게 고르는 것도 제가 여기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게는 꽃게는 먼저 이 배딱지가 이 불구스레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붉은기가 이렇게 띄었을 때가 가장 신선한 꽃게입니다. 지금부터 꽃게 이 자르는 방법을 쉽게 자르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생식소고 여기에 검은 막이 있습니다. 이것이 키틴젤입니다. 이 다리는 여기에 지금 가시가 있잖아요. 이 가시를 피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삼선의 머리털처럼 아주 쉽게 잘라지거든요. 이렇게 잘라지고 이 다리는 여기에 마지막 가시가 있거든요.
이 가시 있는 옆에를 이렇게 두면 아주 백장처럼 이렇게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못 먹는데 주부들은 이 다리를 여기 가운데를 벌리고 여기 중앙에다가 가위를 대면 쉽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드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여기 가시가 있는데 마지막 가시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아주 쉽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몸통은 절반을 이렇게 자르고 이 몸통을 어떻게 뭘까? 제가 홈쇼핑 할 때는 여기를 꽉 누르면 막 그 살하고 그 장하고 이렇게 막 삐져 나올 때 이 쇼호스트들이 이렇게 받아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잘게 좀 자르려면 이렇게 자르면 안 됩니다. 대개 주부들은 여기서 이렇게 자르거든요. 그러면 이 장이나 살이 다 삐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이렇게 절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절개를 하고 이렇게 자르면 과자가 떨어지듯이 딱딱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절개를 이렇게 해주고 그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딱 자르면 이 살이나 장이 전혀 삐져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발인데 이 살이 굉장히 먹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딱 이 다리, 이 마지막 다리인 쪽을 이렇게 드리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장은 여기를 이렇게 살짝 누르면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입이거든요. 입 있는 데는 모래 주머니가 밑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모래 주머니거든요. 이 모래 주머니를 떼내야 어떤 것은 여기다 뻘을 이렇게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모래나 뻘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떼내고 그다음 이 양쪽에 여기를 쑥 집어넣으면 황금알처럼 이렇게 황금알처럼 이렇게 쏟아집니다. 근데 드실 때 이 키틴 젤 여기까지 전부 긁어서 이렇게 드시면 한 마리를 다 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이 작은 다리들은 여기는 살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꽃게 생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꽃게는 이 키토산 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집게 다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 자리에서 똑같이 또 복원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면역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키토산 때문에. 그리고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됐을 때 백리까지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생물 중에서 살아 나온 것은 이 개라고 합니다. 그만큼 개가 우라늄에도 상당히 강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는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껍질을 가지고 한 달에 이렇게 이게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이 껍질을 벗고 다시 물렁개가 됐다가 이제 껍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18번을 탈피를 하면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 탈피를 했을 때는 모든 그 동식물, 아니 또 동물의, 말하면 수산 동물의 이 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알 130만 개에서 450만 개를 낳게 되는 것 같아요. 알은 여기다 이렇게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알을 포란하기 직전의 꽃게가 가장 좋은 꽃게가 되겠습니다. 이 생태를 모르고 이렇게 그 만약에 장사를 했다면 지금도 이제 그 우리 군산 시내 그 고객들보다도 외지에서 고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고객들께서 서울에서 먹는 것보다도 훨씬 맛있고 싸고 반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군산까지 와서 먹고 가면 차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는 이 계곡가든의 그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그 고객을 향한 서비스 이것을 잘 좀 들으셔서 제대로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맛만 가지고서 승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맛보다도 더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좀 충족시켜주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그 음식점을 벤치마킹해서 그 음식점을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 음식점이 잘 되려고 하는 그 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돈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더더욱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결국은 이룰 수가 있는데 돈이 아무리 많고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걸로 창업을 계획 없이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거래처하고 내가 돈만 있어야만이 거래하는 그런 그 사업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도 원재료를 공급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정말로 기분 좋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실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쌓아놓지 않으면 절대 그 기업은 또 그 식당은 오래 갈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걸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